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드림팀 아침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조회 진행을 맡게 된 신동아입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건서며 겸손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자. 하자. 자, 인생을 해주시고 힘차게 들어주시고요. 네, 이어서 우리 드림팀을 위해서 특별히 출격해주신 탑팀의 최고 스타 강사, 최고의 리더이신 하재청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총장님. 일단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하재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니, 제가 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시는데, 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시죠? 왜? 왜 그럴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다른 강의를 준비를 했다가 이 말씀을 한 일주일 전에 다른 팀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가 있겠죠? 작년의 성적표, 그죠? 있죠? 네, 근데 이 방에 계신 분, 혹시 말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작년의 성적표를 내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말씀 못 하시겠죠? 저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작년의 성적표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의 성적표는 저는, 제 스스로한테는 사실은 점수를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12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항상 제가 한 20년 가까이 20년이 뭐야? 30년 됐나 봐요. 30년? 30년은 좀 안 됐네. 그때 가까이 제가 그 해마다 목표를 적어놔요. 보통 예전에 20가지 적었는데 지금은 뭐 10가지, 그러니까 7가지, 5가지에서 15가지 내 벽에다 딱 붙여놓는데 이루어진 걸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제가 9개 적어놨었는데 몇 개 안 됐습니다. 네,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을 했을 때 과연 내 성적표는 어땠을까? 그럼 앞으로의 성적표는 뭘까? 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무슨 일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이 한두 사람 빼놓고 몇 사람 빼놓고 다 나이가 인생의 선배님들 같으세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제 이런 말씀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론 저보다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기분이라는 거 있어요. 넘어갔을 때 그 기분. 뭔가를 했는데 그걸 오케이 이런 딱 오케이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약간 과학을 섞으면 임계점이라 그래요. 스스로의 자신감을 뭔가를 넘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대 때 그런 걸 느껴봤었어요. 공부죠, 공부 재수 때니까 뭐 엄청나게 열 몇 살 때 막 느껴가지고
또 공부 재수할 때도 느껴보고 또 몇 번을 느꼈었어요. 그 희열감은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막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 한 발 한 발 한 발 그 끝까지 한번 해보는 느낌.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원래 사실은 군대를 못 가는 체질이었는데 어떻게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체질 자체가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또 뭐 주특기가 잘못돼 가지고 이상한 최전방으로 갔어요. 후반 교육만 6개월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다 나아서 왔거든요. 그때 그 스스로의 몸을 그 십몇 년 동안 병원을 다녔었는데 그걸 다 난 그 희열, 그 느낌.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또 저를 제 얘기를 잠깐 해보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는 그런. 제대하고 나서 말년휴가를 저 18대를 나왔는데 형 친구분이 저 한참 공부할 때인데 이거 해야 되니 형이랑 같이 유통이라는 걸 한번 해봐. 저 나이가 어리잖아요. 24살, 25살이었는데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고양시에 제가 94년대 4월 달에 제대했는데 94년대 5월 달에 온 거예요. 진짜 맨땅 헤딩한 거죠. 그때 당시에 형님은 유통이란 걸 전혀 모르시고 저는 이제 젊은 혈기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그 300만 원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95, 4년도에. 지금은 뭐 그때 당시에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있었어요. 내가 그때 고양시에 아파트들이 없었거든요. 파주도 아파트가 없었어요. 내가 이 집, 이 집, 이 집을 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점심을,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는 거야. 안 먹는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은요, 지금 기억이 그때는 점심이 뭐 3시, 빠르면 3시, 빠르면 3시예요. 보통 4, 5시. 저녁이, 당연히 저녁은 뭐 11시, 뭐 12시에 집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늦게 먹고 또 일찍 나가고 이런 선을 그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뭔가를 해놓으면 또 밥을 점심을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3시였던 게 차츰차츰 지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먹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다가 뭐 결혼하고 잘못돼서 욕심을 부려서 왕창 망해가지고 또 전혀 다른 세계에 이제 보험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갔었어요. 근데 보험회사를 갔는데 저는 다른 관리직으로 갔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보험을 하는데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유통해서 짬밥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인다는 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보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어리고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스스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육을 듣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 그냥.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해놨어, 툴을. 그래서 3, 3, 5 해가지고요. 하루에 3사람한테 보험의 설명에 프리제드, 우리의 지금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자. 하루에. 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루에 3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요. 3사람한테 신규 사업자를 또 만들자. 신규 사업자를. 그리고 5사람한테 전화를 하자였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게 안 되면 나는 집을 안 들어간다. 근데 강행일 총장이 먼저 보험을 했었거든요. 전 전혀 다른 팀으로 갔었어요. 전혀. 제가 이제 너무 부담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강행일 총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맨날 12시 넘어서까지 어딜 다니냐. 한 6개월 동안에 계약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맥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지 제가 사장이었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가서 고개가 안 숙여지는 거예요. 엄청 자존심 상하게 못 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그런데 그 짓을 했어요. 3, 3호를.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3, 3호 했던 기억에 남는 건 그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추워 쌀쌀했었어요. 근데 12시가 넘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보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한 사람한테 못 한 거예요. 야, 이게 도저히 안 돼.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방법을 하다가 제가 그때 월세를 살았는데 집 앞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편의점 항상 알바가 있고 12시 넘으면 주인이 나오는 시간이야. 근데 서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었어. 벌써 한 3년, 월세를 3년인가 4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계시길래 가서 인사하고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냐. 이제 보험하면서 이제 안보험을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편하게 잤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장. 그러니까 저의 한계를 선을 그어놓고 제가 뭐 끊임없이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더니 그냥 그다음부터 뭐가 이렇게 되게 잘 됐어요, 저게.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제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뭐가 됐어요. 되다 보니까 관리직만 9년을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지점장 생활 막 굉장히 노른자위의 지점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단계가 온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 다음에 다단계가 왔는데 이론이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존버할까? 보험은 때려칠 수가 없고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무슨 선을 그었냐? 사무실은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매니저들 미팅을 7시 반에 해야 되니까 4시 40분에 무조건 일어나요. 5시 30분에 첫 기차를 타야 돼요. 무조건. 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한 2, 30분 스트레칭을 무조건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걷지를 못해요, 제가. 퇴행성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4시 40분에 무조건 일어나서 디스크하고 첫 기차를 타고, 첫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무조건 7시까지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매니저 미팅을 7시 반에 하고, 나는 매니저들이 알아서 하고, 저는 센터에 나와서 무조건 내 파트너들이랑 점심을 먹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도 다녔는데 교회도 일요일 날 7시 반 교회를 가고, 이런 패턴을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주요 환경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살아야 힘드니 뭔가를 넘어서야 되니까 저희 집이 제가 막내지만 되게 엄한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되게 많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제사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상한 제사들이 되게 많아요. 형님한테 딱 가서 저 이러이러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 제가 아버지 제사 때는 올게요. 아버지 제사 때는 아버지 제사 때 올 때니까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못 옵니다. 딱 그러고 제가 1년에 2번을 제가 그 가족이 3남 2녀에 제가 막내인데 3남 2녀가 1년에 2번 정도는 별장이 있어요. 형님들이 가서 놉니다. 2박 3일 3박 5일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5일 정도 3박 4일 이렇게 노는데 그거 제가 참여 못합니다. 딱 그랬어요. 형님들한테 뭐 어떻게 할게요. 형님들이 당연히 난리 나죠. 그러니까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강영일 총장이 힘들죠. 며느리잖아요. 시자 들어가니까.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하고 제 스스로가 뭔가를 넘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터미가 처음에 이제 애터미 시작한 지금 7년차 접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45살에 시작을 했잖아요. 보상 플랜을 볼지 아는 거야, 제가. 볼지 아니까 5년에 5천만 원은 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 인생 역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빚을 좀 빨리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와서 그 패턴을 딱 다시 가져갔어요. 그때는 사무실이 이제 명동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옮겼어요. 근데 전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사무실을 폐쇄를 하고 명동으로 저를 이제 명동 이제 본사 옆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사무실이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패턴 똑같았어요. 점심은 무조건 센터에서 파트너들 먹는다. 물론 이제 정기 교육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해외 나가는 거나 본사에서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빠졌고요. 그렇지만 1박 2일 세미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패턴을 두고 애터미에서 왔는데 힘든 거는 뭐냐면 제가 뭐 다른 다단계에서 뭐 배우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헬퍼도 안 되고 뭣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요. 애터미에서 헬퍼 잘하잖아요. 강혜일 총장 잘하고 뭐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있을까 고민해. 내가 어떻게 하면 헬퍼 잘하지? 어떻게 하면 내 장점이 뭐지? 뭐 얼마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향 분석을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의 인증서 몇 개 있고 애터미에서도 다단계에서 배운 게 있고 애터미식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요.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 나는 파트너한테 도움을 주겠다. 내가 부족한 시간을 내가 이네들하고 조회를 못하는 시간을 이걸로 내가 커버를 해줘야겠다. 내 스스로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보험회사 때는 어땠냐면요. 유통하고 제가 거칠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험은 절도가 있어야 돼요. 딱딱딱 신뢰가 되고. 저는 슈트를 입는 적이 그 명절하고 예식장 이럴 때밖에 안 입었었어요. 맨날 뭐 건빵 바지에다 청바지 입는 스타일이고 그런 옷이 주로 많았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슈트를 입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색한지. 근데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인 사업 배우셨을 거예요.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90% 이상, 93%죠. 93% 이상이요. 대한민국 3.4초예요. 한국은. 3.4초에 그 사람을 90%를 평가를 해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은 나라가 7초예요. 7초. 7초에 그 사람의 90%다 평가한답니다. 외모만 보고, 자세만 보고, 태도만 보고 평가를 한대요. 제가 그걸 배웠잖아요. 보험회사 배우니까 제가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으세요? 보험회사의 거칠은 언어, 거칠은 행동, 이 자세, 막내의 기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꾸려고 얼마나 했냐면, 방법이 없네요. 첫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슈트를 입고 인사하는 것만 농담 좀 더 보탤게요. 진짜 몇만 번 했어요. 정말로 몇만 번 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야지, 저렇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화장실 가면 거울 보고 무조건 인사하고요. 당연히 거울만 있으면 인사하는 가서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을 잘 보일까, 어떤 자세를 취할까, 이런 걸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임계점을 늦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습관이 되고 내 언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은 안 그러는데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저한테 절도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마찬가지 성향 분석이나 어느 순간에 제가 처음에는 저는 안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봤더니 사람들이 성향 분석은 하재청 총장이 제일 잘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말은 제가 못하잖아요. 혀도 짧잖아요.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의를 저는 예태미하니까 많이 해야 돼요. 예전 다당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강하게 하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스스로 혼자서 막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 걸 찾아다가 하고 스스로를 넘으려고 되게 뭔가를 넘으려고요. 즉 임계점이라는 거는요. 임계점이라는 거는 뭔가를 한 템포를 넘는 기준이죠. 근데 그 임계점을 넘으면 또 다른 상이 나오고 또 다른 상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라인에서 저한테 일산의 이성현 박사님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책을 제가 인문고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인문고전이 진짜 재미없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책에서 보면 인문고전을 읽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 10대 권 읽었던 것 같아요. 아무 뜻도 몰라요. 한문만 잔뜩 읽고 진짜 근데 그걸 3번씩 무조건 읽으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냥 무조건 따라 했어요. 무조건 읽어봤더니 그 뜻에 담겨있는 게 나한테 하나하나 오는 거야. 아 이거 이래서 이런 인물이 책을 읽으라는 거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매 순간 내 모든 일이 다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에 계신 분들은요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 예,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거를 꽃피우려면 내가 뭔가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는 내려놔야 돼요. 뭔가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 그래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 밀이 되지만 그 밀이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될 것이다예요. 그 말뜻은 내가 뭔가를 포기해서 내가 밀알이 되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내가 탈바꿈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뭔가는 나오지 않는다. 프로하고 아마 차이는요. 프로야구 선수들 제가 예전에 강의 때 자꾸 말씀드리는데 차이는 별거 없답니다. 진짜 없대요. 프로 1군하고 2군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독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다른 거 있대요. 그 하나 때문에 0.01%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달에 20억 아니 연봉이 20억이 되고 연봉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거면 자신감이 됩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은요 다 자신감을 다 갖고 계셔요. 말씀도 지금 강의 보세요. 다 잘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라인에 4가지 툴이라는 걸 해놨잖아요.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한 번쯤. 내가요, 하루에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그냥 좋아. 하루에 나는 무조건 세 사람한테 체크리스트 하겠다, 그냥. 하루에 세 사람한테 체크리스트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해보시면 일주일이면 20장이 돼요. 한 달이면요, 100장이 돼요. 1년이면 1200장이 됩니다. 1200장이. 1200장 안에 여러분들 파트너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임계점이 될 수가 있을지 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저의 그 10대 때부터 제가 산 과정을 제가 일부러 임계점이라는 말을 표현, 제 스스로는 뭔가를 넘으려고,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으시니까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나만의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넘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임계점이 99.999 아니에요. 물이 끓는 온도점이잖아요. 물이 딱 끓었을 때예요. 99.999도는 100도씨가 안 되는 건 물이 안 끓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명절에 4일 동안 있는데 이 4일도 나는 무조건 체크리스트 3개를 받는다. 나하고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내 딸한테도 받는 거야. 그냥 궁예 지책을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쌓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멈추는 순간 임계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임계점을 넘어서 성공했던 사람하고 성공 안 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타협하진 않았어요. 자기하고. 성공했던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여기서 돈을 좀 여러분들 몇 배 더 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시간을 50시간 주나요? 50시간 주나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신은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요. 저한테도 똑같이,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훨씬 더 말주변이 없고요. 훨씬 더 태도나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단 한 가지 차이는, 뭔가를,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끈질기다는 표현보다는 뭔가를 했다라는 거야. 애터미에서요. 스스로한테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제 시작이거든요. 1월달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이라는 거 한 번 넘고요. 처음에는 체크리스트를 3번 받는 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밤 12시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요. 오전 11시에 다 끝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땐 더 받는 거예요. 그때는.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3개 끝나면 더 받고. 그게 내습이 되고 그 모습이 파트너한테 전달되고 그 모습이 스폰서한테 전달되고 그 시너지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해 지난 지 앞으로 올해가 시간으로 따지면 300일 남았긴 300일 좀 더 남았잖아요. 300일이. 여러분 한 번쯤은 스스로한테 다짐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310일 정도 남았는데 내 스스로한테 나는 1년 올해 안에 뭔가 쇼부를 끝내겠다. 그러려면 나는 이 선에서 절대 발만 슬쩍 대는 게 아니고요. 뭔가는 하겠다. 모세가 홍해에다가 지팡이만 두들겨 한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란 거는 네가 지팡이만 두들기지 말고 그 두려운 바다로 네 발을 집어넣어라. 그 두려운 바다로 네 발을 집어넣는 순간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그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남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보험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보험할 때 차가 없었어요. 제 차까지 다 팔고 그랬으니까 유통할 때 차 있었잖아요. 트럭 있었잖아요. 슈트 하나 있고요. 트럭 몰고 갈 수 없잖아요. 한 20분 거리에다 여름에 30분 거리에다 차를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차를 세워놓고요. 슈트 입고 걸어갔었어요. 그게 한 2년을 했어요. 2년. 제가. 왜 빚을 계속 갚아야 되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내 스스로가 그때 그 2년 정도 땀을 흘리면서 돌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강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미 우리 소위 우리말로 짬밥 먹을 만큼 먹으셨어요. 그리고 다 갖추셨어. 애터미에서 줄 거 다 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일을 하시잖아요. 행복하려고 일하는 거 맞아요. 가족을 행복하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려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려고 일하는 거거든요. 모든 행동 자체가 늘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행동하는데 늘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동하지 않고는 행복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갖다 주진 않아요. 실패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 행복을 내게 됩니다. 저는 그 평범한 진리를 어렸을 때 책에서 받은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갖출 건 다 갖추셨어요. 강의도 그러고 태도도 그러고 다 갖추셨어요. 다만 부족한 거는 하나, 자신감. 그 자신감 가지고요, 내 스스로가 임계점이 뭔지는 몰라요.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임계점이 저는 모릅니다. 환경이 틀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목표도 틀릴 것이고 다 틀리세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넘어보는 희열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거를 뭔가 내려놔야 이게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하지 않고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저도 제가 왜 뭐 다른 라인의 총장님이 이렇게 나오냐면요. 빚도 많기도 하겠지만 제 스스로에 정해놓은 그 임계점이 있어요. 애터미에서. 아직도 저는 임계점이라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뭐 도달해도 또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거 또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아침에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그냥 앞으로 한 320일 동안 남아있는 거에 뭔가를 했으면 내년 이맘때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할까? 스스로가. 여러분들 가족 행복하려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1년 안에 많은 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했던 사람들만이 성공자에 빨리 가더라고요. 그거는 한번은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아침부터 주제 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스스로에게 타협하지 말고 임계점을 넘어라. 또 행동해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 뭐 행동도 않고 행복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대단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다 많은 느낌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 말씀 정말 너무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전부 음소거 해제하시고 드림드림 화이팅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드림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